암이 무서운 건 재발된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가도 몇 년 뒤 갑자기 다시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번져 나오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 이유가 체질 차이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달랐습니다. 분명 똑같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어떤 분은 몇 년 만에 다시 병원 문을 두드리고 어떤 분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정답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음식들이 우리가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것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으며 몸에 좋다라고 생각해온 음식이 실제로는 암세포에게 연료와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최근 연구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포도당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암세포가 활발해질 수도 반대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철저히 검증한 사례가 일본 나고야에 있습니다. 이지미에라는 5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암환자 모임이며 연평균 생존율이 95% 이상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단지 특정 음식들을 완전히 끊고 하루 30분씩 가벼운 생활 습관을 실천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들을 끊었기에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암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공개하고 단 3개월 만에 몸을 바꿀 수 있는 황금 식단 원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좋다고 믿고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무겁고 검사 수치가 더 나빠져 당황했던 적 말입니다. 그렇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암 환자들이 꼭 피해야 할 음식 5가지와 그 중에서도 심지어 젊은 사람에게도 암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음식이 어떤 건지도 마지막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꼭 영상을 다 보시고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암세포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서 변형되어 생겨납니다. 겉보기엔 같아 보여도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상세포는 정해진 수명을 다하면 스스로 사라지지만 암세포는 끝없이 자라나고 죽지도 않으려 하며 끊임없이 분열하며 주변 조직을 침범합니다. 그렇다면 암세포가 이렇게 빠르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료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특히 우리가 먹는 당분을 20배 이상 소비합니다. 달콤한 간식이나 부드러운 흰쌀밥, 간편하게 먹는 빵과 음료들이 사실은 암세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셈이 됩니다. 둘째는 성장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 성장을 돕는 호르몬과 인자들이 있는데 이 신호는 정상세포뿐 아니라 암세포에도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풍부한 가공식품이나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품들은 암세포의 분열까지 함께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환경입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지려면 혈관과 조직이 약해진 틈이 필요합니다. 바로 만성염증이 그 길을 열어줍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가공된 고기, 혹은 반복적으로 데운 포장 음식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쌓이게 만들어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연료 성장, 신호염증, 환경, 이 3가지만 충족되면 암세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일상 속 음식들이 바로 이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암세포를 키우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건조과일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웰빙 간식,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문구로 포장되기도 하죠. 겉으로는 과일이니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암 환자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겉모습은 과일 그대로지만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몇 배로 농축됩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화해 주지만 말린 사과 몇 조각만으로도 각설탕 여러 개를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건포도 한 줌을 먹으면 포도 여러 송이를 한꺼번에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그만큼 혈당은 빠르게 치솟습니다. 결국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포도당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셈이지요. 문제는 달콤하고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한두 조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자 대신 먹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손이 가고 결과적으로 혈당을 자극하는 양은 훨씬 커집니다. 미국 암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암 발생 위험이 평균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건조 과일이 단순 간식이 아니라 암세포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과자와 빵을 끊고 대신 매일 건조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종양 표지자 수치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본인은 건강한 대체 간식이라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암세포에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공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색을 유지하거나 오래 보관하기 위해 이산화황 같은 보존 처리제를 사용하고 맛을 더 달게 하기 위해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자연 그대로의 과일이 아니라 당분과 첨가물이 뒤섞인 가공식품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고 과일 자체를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와 양입니다. 주스로 갈거나 건조한 형태가 아니라 껍질째 먹는 통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하루 권장량을 한두 조각, 작은 사과 반 개 정도로 줄이고 블루베리나 딸기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고르면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건조 과일은 암 환자에게 결코 무해한 건강 간식이 아닙니다. 수분이 사라지면서 당분이 농축되고 가공 과정에서 첨가물까지 더해져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을 누가 먹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우리가 매일 알게 모르게 상당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커피입니다. 아침마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종이컵처럼 보이는 일회용 컵에 담을 때 컵 안쪽에 플라스틱 코팅이 녹아 나오면서 미세 성분이 음료에 스며듭니다. 여기에 플라스틱 빨대까지 꽂으면 뜨거운 음료와 빨대가 만나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담고 마시는 용기와 도구가 문제인 것이지요. 또 다른 예는 생수병입니다. 여름철 차 안에 둔 생수나 편의점 야외 진열대에 오래 놓인 생수는 햇볕에 달궈지면서 병 속 화학 성분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 물을 매일 마시면 결국 발암 가능 물질과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쌓여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플라스틱을 섭취합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점 도시락이나 반조리 음식을 그대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채 전자레인지에 넣어 데웁니다. 하지만 가열되는 순간 용기 속 성분이 음식으로 스며들고 국물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일수록 더 잘 녹아듭니다. 한 연구에서는 전자레인지로 데운 플라스틱 용기 음식에서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혼자 사시는 70대 김명학 씨는 식사를 자주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용기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셨죠. 몇 달 뒤 정기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고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치는 모두 정상이었고 문제는 반복적으로 가열된 플라스틱 용기였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귀찮더라도 꼭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에 옮겨 데우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편의점 도시락 횟수를 줄이고 간단한 밥과 반찬을 직접 준비해 보세요. 처음엔 번거롭다며 시도조차 하기 싫어하셨지만 그릇 몇 개를 준비하고 자녀들의 도움으로 도시락 대신 냉동 생선이나 채소를 활용해 식사를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난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높게 나오던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식단은 그대로인데 용기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또한 배달 음식도 같은 원리입니다. 뜨거운 국물이나 찌개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배달되는데 그 상태로 다시 데워 먹거나 그냥 용기째 식탁에 올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음식에 섞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받자마자 유리나 세라믹 그릇에 옮겨 담는 것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차단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사용하세요. 생수는 햇볕에 오래 있던 제품은 피하고 가능하다면 스테인리스 물병을 활용하세요. 전자레인지에는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세요. 배달 음식은 받자마자 그릇에 옮겨 담아 드세요. 이 작은 실천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 양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곧 암세포가 살아남기 좋은 환경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은 오랫동안 간편한 식품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행을 갈 때나 비상식량으로 챙겨두면 든든하고 반찬거리가 없을 때 한 캔 따서 밥 위에 얹으면 손쉽게 한 끼가 해결되기도 하죠. 하지만 암 환자라면 이 통조림이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존을 위해 들어가는 첨가물입니다. 통조림, 햄, 참치, 소시지 등에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방부제, 발색제, 그리고 염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은 고기 속 단백질과 반응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명확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기 자체입니다. 통조림 캔의 내부에는 금속이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흔히 사용되는 성분이 비스페놀 ABPA인데 이 물질은 체내에 들어오면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세포 성장을 자극합니다. 즉 정상 세포뿐 아니라 암세포에도 자라라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BPA 노출이 유방암 전립선암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뒤 혼자 지내며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통조림 반찬을 자주 드셨습니다. 채소 썰고 볶는 게 귀찮아서 그냥 참치 캔 하나 따서 밥이랑 비벼 먹으면 편하니까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몇 년 뒤 정기검진에서 위 내시경 결과 만성 위축성 위염과 선종이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것도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오랫동안 먹어온 통조림 식사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은 식습관을 고치고 난 뒤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통조림 대신 제철 생선과 채소를 사서 조금씩 조리하기 시작했고 가끔 귀찮을 때는 냉동 채소를 활용했습니다. 1년 뒤 재검에서는 염증 수치가 크게 줄었고 위 내시경에서도 호전된 소견이 나왔습니다. 캔 하나 따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어요.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햄, 참치, 소시지 같은 통조림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부득이하게 먹을 때는 흐르는 물에 헹궈서 염분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통조림 대신 냉동 제품을 활용하면 보존 기간은 길면서도 첨가물은 훨씬 적습니다. 무엇보다 BPA 프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통조림은 간편하지만 암 환자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음식입니다. 첨가물, 코팅제, 염분이라는 삼중 독소가 결국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스무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무디를 건강음료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과일과 채소를 한 번에 넣어 갈아 마시니 비타민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겠지 하고 믿으시는 거죠.
하지만 암 환자에게 스무디는 의외로 위험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당분입니다. 사과,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같은 과일을 통째로 넣고 갈아 마시면 겉보기엔 천연 음료 같지만 사실상 당분 폭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스무디 한 잔에는 오렌지 3, 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통으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지만 스무디로 갈아버리면 섬유질이 잘게 부서져 혈당 조절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는 겁니다. 즉, 당분이 빠르게 흡수돼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 에너지는 곧바로 암세포의 연료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추가되는 재료입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스무디에는 시럽, 아이스크림, 요거트 파우더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 칼로리와 당분이 더 높아집니다. 겉으로는 천연 과일 스무디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탄산음료 못지않게 혈당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스무디를 챙겨 드셨습니다. 사과, 당근, 케일, 바나나, 그리고 꿀까지 넣어 정성껏 갈아 마셨죠. 몸에 좋으라고 매일 챙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200을 넘나드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작 식사량은 많지 않았는데 문제는 매일 마신 스무디였습니다. 당분이 혈당을 올려주면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스무디를 끊고 과일은 하루 한두 개만 껍질째 씹어 드시도록 바꿨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혈당이 140까지 내려왔고 체력도 회복되면서 암 치료를 견디는 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환자분은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이렇게 독이 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은 스무디가 아니라 통째로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분이 적은 베리류 같은 과일을 소량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음료가 필요하다면 채소 위주의 그린 주스를 직접 만들어 당분을 최소화하세요. 시판 스무디는 가급적 피하고 특히 무가당 100% 표기가 없는 제품은 삼가야 합니다. 겉보기에 건강식처럼 보이는 스무디가 실제로는 암세포를 위한 에너지 음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음식은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식품인데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맛있고 간편해서 아침 식사나 간식,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암 환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발암물질 아질산나트륨입니다. 햄을 비롯한 가공육에는 보존성과 색을 유지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이 들어갑니다. 이 성분은 육류의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위험합니다. 실제로 매일 50g, 즉 햄 2장 혹은 소시지 1개만 먹어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햄버거, 핫도그, 피자 등 서구식 패스트푸드가 보편화되면서 20, 30대에서도 대장암 발병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60대 이상에서 주로 발견되던 암이 이제는 젊은 나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가공육 섭취 증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판되는 햄, 소시지, 베이컨은 완전히 끊으세요.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생선, 달걀, 두부, 콩류로 대체하세요. 고기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생고기를 구입해 직접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아질산나트륨과 질산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햄은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암세포가 살아남을 발판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무첨가 천연 보존료라는 문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샐러리 추출물처럼 천연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된 성분도 실제로는 아질산염과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햄은 편리함과 맛 뒤에 숨어 있는 가장 위험한 가공식품 중 하나입니다. 암 환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하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생고기와 자연식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암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달콤하지만 당분이 농축된 건조 과일. 둘째, 우리 일상 깊숙이 숨어 있는 플라스틱. 셋째, 간편하지만 발암물질과 염분이 가득한 통조림. 넷째, 건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스무디. 다섯째, 맛과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햄 같은 가공육. 이 음식들은 모두 암세포가 살아남고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을 껍질째 씹어 먹기, 두부, 콩류, 생선처럼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깨끗한 식품, 그리고 하루 30분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지켜주는 것이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암은 결코 이길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암세포는 약해지기도 하고 다시 자라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가 분명히 여러분의 몸과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댓글에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고 다음 영상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